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욱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가 목이 아파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마음 계속 있었으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방송을 중단할까도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 구독자 수 때문에 제가 방송을 그만두지 못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때까지 오랫동안 제가 방송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 드리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한 몇 가지 매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동산 방송을 하고 시작해서 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근데 2020년도 12월 달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 위험하다, 그죠? 부동산 투자에 위험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2021년도는 계속 올랐습니다. 그래 올라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 말을 고지 듣고 그죠? 저한테 비판을 많이 했죠. 오른데 내린다고 하느냐, 그죠? 그래서 저도 비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목도 안 좋게 해서 상당히 부동산에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회의감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부동산을 제가 한 4년 전인가 제가 시작할 때 저는 부자 동네를 먼저 소개했죠. 그죠? 그래서 부자 동네 순으로 오르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부자 동네를 많이 떼어서 줬습니다. 그죠? 그런 관계로 부자 동네가 지금 가격이 너무 상승해서 좀 패단이 있은 것 같습니다. 너무 부자 동네를 제가 위주로 방송했더만은 부자 동네가 많이 이슈가 돼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동네를 좀 자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온라인 지역에 대해서 방송을 내린다는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믿지 않았죠. 그죠? 그런데 제 말대로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2021년도에 방송 중에 집값이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그죠?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또는 2020년 17년 정도까지 제가 내려간다 했죠. 2017년 상승분까지. 그리고 약 30, 가격, 상승 금액이 약 30%는 하락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빠르게 하락할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대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지역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어떤 지역은 그죠, 50%까지 빠진 곳도 있죠. 그기는 제가 또 미리 말씀드렸죠. 인천 쪽에 하고 경기도 그저 쪽에 안산 이런 쪽에 오를 때는 제가 조심해라 했죠. 여기는 투자지 말했는데 일산 그죠, 서쪽하고 경기 서부하고 그죠, 서부 쪽에는 될 수 있는 투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연끌들이 투자했죠. 그 이후로 적곡 지점에 잡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항상 상승기에는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그 초창기가 지나서 중반기 들어 지나가면은 투자를 하시면은 왜 위험이 높냐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현금 부자라면은 돈이 많고 이러면은 투자하면은 상관없겠죠. 자기 돈으로 그죠, 많은 돈으로 이자가 안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 대출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그 금융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50% 이상의 현금을 갖고 있어도 50%는 대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청년 여러분 그죠, 영끌들은 사실 우리가 5억짜리 집을 사면 한 25%밖에 우리가 현금까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한 75% 정도의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돈의 이자가 엄청난 금액으로 발생하죠. 그리고 금리가 내리면 또 오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관광하고 있었죠. 그죠? 계속 금리가 내릴 것으로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것은 항상 초창기 그죠? 우리가 발바닥을 못 찾았을 때는 발목에 무릎에서 언저리에서라도 사야죠. 그죠? 무릎에서 사고 팔 때는 또 우리가 어깨에서 사야 돼. 어깨에 팔아야 됩니다. 머리 꼭대기를 기다리다가는 항상 손해를 보게 됩니다. 머리 꼭대기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순간은 우리가 아쉽단 말입니다. 올라간 금액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깨 정도 내려왔을 때는 팔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팔고 그저 계속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발바닥에 사서면 좋겠지만은 그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저 어떤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투자는 발바닥에 사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추세를 많이 잘 봐야 됩니다. 상승기에서 하락기에 와서 발바닥이냐 이것이 어디에서 발바닥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바닥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투자를 하기 시작해야죠. 그때부터 투자해가지고 발바닥을 지났을 때 내려갈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렸다 다시 올라갈 때 그죠? 우리가 좀 더 투자해야 되고 끝나고 올라갈 때는 초장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또 그죠? 우리가 발바닥 모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투자해야 되는데 그 투자 시기 놓쳤을 때 우리가 허리쯤 왔을 때는 이제 관망시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깨쯤 왔을 때는 아예 투자를 그쳐버리고 매도 그죠? 매도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매도 시기를 우리가 항상 머리 꼭대기에 우리가 팔려고 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 심리는 발바닥에 사서 머리 꼭대기에 팔면 제일 좋겠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그럴만한 정보도 없고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재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깨 정도 왔을 때는 대충 상승 분위기가 내가 한 20% 내지 30% 정도 상승했을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래갖고 보고 있다가 또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럴 때 내가 잘못 팔았구나 더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대기 갈 때까지 놔두고 꼭대기 가면은 다시 떨어질 겁니다. 떨어졌을 때 계속 한번 떨어지면은 시작하면은 이제 계속 떨어지는 시기 오기 때문에 그럴 때 급속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산 꼭대기 찍고 내려올 때는 어깨를 모를 때는 꼭대기 찍고 내려올 때 내려온 시점에서 한 5% 이상 빠졌을 때는 계속 이제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투자는 발바닥에서 살 수 없고 무릎 정도 오면은 사고 그 다음에 매도는 어깨 정도에서 파는 것이 가장 좋은 안정된 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전국에 다시 하는 의미로서 실거래가 가격 변동 정보를 전국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가격입니다. 그러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세종시가 마이너스 10.5%고 나머지 어떤 지역은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아직 올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은 물론 더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지금 현재 어떤 시점이냐면은 2012년까지 제가 인정한 데 있죠. 그죠? 어느 정도 그까지 인정 아닌데 그 뒤로 이제 상승분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이후로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투자를 좀 생각하시는데 계속 투자하시는 있죠. 2020 12월 달만 해도 지금 세종시와 대구시는 지금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접어들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하락 시기가 이제 시작됐다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2020년 21년 2월 달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이 지정지가 더 마이너스 많이 됐죠. 대구시 그다음 울산까지 마이너스 들어갔죠. 그죠? 울산까지 이제 세 군데가 그리고 대전도 마이너스 2.4% 이게 많이 올란 지역 그죠? 우리가 오를 수 없는 지역인데 너무 많이 올란 지역은 이것이 지금 가장 먼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의를 줬습니다. 그죠? 이게 세종시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은 많이 안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인구 비례 그죠? 공급 대비 수요가 적을 때 수요 대비 공급이 많을 때 그죠?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우리가 시작한단 말이죠. 모든 것은 그 공급이 아무리 금리가 저는 높든 낮든 우리 공급이 작으면은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높으면은 수요에 대비 공급이 높으면은 가격이 내린다는 겁니다. 물론 금리도 이제 그에 따라 한몫하겠죠. 그죠? 2020년 3월 달 대비해서 4월 달에 하면은 이제 경기도도 이제 마이너스로 접어들었단 말이에요. 경기도도 그죠. 경기도는 서쪽 지역 그죠. 서쪽 지역이 이제 제일 먼저 떨어지기 시작했죠. 서남.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지역까지 이제 2020년 6월 달에 가면은 2021년 6월 달에 가면은 인천 지역이 또 마이너스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 미비하나 부산도 이제 마이너스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 12월 달부터 내린다 그러는 것이 이제 2021년 6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향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021년 7월 달 기준에서 할 때는 가격이 그죠? 자, 경기도 그 가격이 자꾸 늘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보여줍니다. 자, 2020년 9월달에 21년 9월달에 이제 보면은 자, 서울도 이제 마이너스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충청도도 마이너스고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특별한 지역 빼고는 다 마이너스로 지금 접어들었죠, 그죠? 그 중에 부산도 마이너스 2.5%. 근데 대구 지역이 항상 많고 그 다음에 대전, 세종, 대전, 대구 순으로 그죠? 이렇게 접어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 6.2%, 경기도 6.6%. 자, 서울도 그죠? 서울 외에는 경기도나 이런 데는 땅이 넓기 때문에 경기도는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이 지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는 항상 가격이 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인천 가격이 오르면은, 인천은 항상 서울의 부속 국가이기 때문에, 부속 도시이기 때문에, 소비가 적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서울로 서울에 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물론 서울 인천 본토백에도 있지만은, 서울 사람들이 밀려서 오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또, 가격이 먼저 내리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2021년 9월달부터 6월달은 이제 거의 뭐 광주까지 시작해서 거의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빼고는 거의 다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대구, 대전, 서울, 서울 1.5%, 경기도 6.6%, 그 다음에 세종 계속해서 같은 비율로 내리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 2021년 12월 달이 되니까 강원도 빼고는 자, 다 내리기 시작해. 강원도는 왜 이게 안 내렸느냐면은 속초 이런 데하고 이제 서울하고 이제 이게 도로가 개선되고 있던 KTX가 연계되면서 서울 사람들이 이쪽 이제 그때 많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변가로는 상당히 가격이 상승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2021년 22년 2월 3월 자, 2022년 5월 1년 전에 비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월달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1년 전에 비해서 우리 가격을 지역별로 잠깐 보겠습니다. 자, 서울은 마이너스 1.1%, 1.2%, 인천이 마이너스 6.1%입니다. 인천은 요 서해안 쪽에 그죠? 중구 7.2%, 연수구 6.4% 마이너스, 서구 7.5%, 그 다음에 광명시 7.8%, 세종시 서부 쪽이 그죠? 동부에 비해서 많이 내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남시도 많이 내렸네요. 그죠? 하남시, 광주시, 동부산은 그래서 저는 경부선 라인 이쪽이 이제 항상 투자 요지라 했죠. 투자 요지 아주 적게 내렸죠. 그죠? 생각보다 그죠? 강남 이화 이쪽에 제가 그죠? 그래서 항상 투자 여기가 먼저, 그 다음에 북구, 그 다음에 여기에 1등 투자처는 강남에서 이제 판교 정도까지, 그 분당구까지 이렇게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구, 이제 성북, 중랑, 구리 이런 쪽으로 이제 올라가고, 동북,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그죠? 동작 관악 이런 쪽, 그 다음에 뭐 전평구 이런 데를 내렸죠. 그리고 이제 외곽 인천 이런 데는 웬만하면 투자 하지 말아야죠. 제가 그죠? 투자하는 순간 그때는 돈을 잃게 된다고. 그래서 한 50% 이상 떨어진 것도 많이 있다고 지금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청도, 평택하고 천안 이런 데가 계속해서 저는 투자가 지금 많이 괜찮다겠죠. 그죠? 그냥 돌아가게 직장이 모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투자로 그때 괜찮았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적게 떨어지고 있죠. 그죠? 상당히 세종시, 그 다음에 서구, 계룡시, 인천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인천도 있죠. 인천도 그죠? 보면은 7.8%, 그죠? 자, 서구, 이런 쪽이 그죠?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부선라인을 가보겠습니다. 자, 대구는 엄청 떨어졌죠. 그죠? 대구
현전에 비해서도 지금 대구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물론 그 전에 가면 더 떨어지겠죠. 그죠? 이게 대구는 일찌감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진다고 해요. 이게 엄청나게 큰 하락 지금 분량도 그저 미분양이 될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분량을 그저 마이너스 P를 줘도 안 된다 이거죠. 울산 4.5% 떨어졌습니다. 일단 울산도 지금 현재 물론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 국가인데도 많이 떨어졌죠. 그다음에 부산을 보면은 부산은 이제 사실 적게 올랐단 말입니다. 물론 저 핵심 지역이 많이 올랐다고 보시지만은 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부산이 적게 올랐다면 그래서 대구에 비해서 우리가 부산이 적게 내렸습니다. 근데 적게 내려도 우리는 부산은 일반 서부 쪽은 이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서부산은 동료가 없었지만 동부산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 많이 올랐다면 근데 특히 강서구 이런 데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여기는 물론 신규 아파트 단지지만은 신도시급이지만은 조심해야 했죠. 그죠? 제가 이런 데는 명지동 이런 쪽은 항상 우리 가격이 천대반대 있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았는데 계속해서 보시죠. 이게 지금 강서구가 보십시오. 제가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그죠? 이게 상승이 우리가 더 높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39% 거의 뭐 2021년 7월까지 38%까지 떨어진 곳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당시에 제가 투자하지 말했죠. 그죠? 투자하지 말했는데 계속해서 맹지가 좋다고 그죠? 제가 왜 맹지를 그저 투자하지 말라는 것은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기 때문에 항상 말단 말입니다. 지배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 안 좋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뭐 산업단지가 있대도 오르기 힘들단 말입니다. 부산. 그래서 부산은 1년 전에 비해서 보면은 22년 3월 따라가야 되겠죠. 자 보면 아직까지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어디가 빨갛습니까? 빨간 지역은 요 중간에 있죠. 그죠? 중간에 그죠? 서부 쪽이죠. 서부산 쪽이고 자 보면은 이제 안 올란 지역은 조금 이제 빨간색 있지만 거의 뭐 다 초토화됐죠. 그죠? 남천동이 지금 마이너스 4%, 계금동이 있는데 개별 또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4.2%라도 상당히 지금 가격대는 우리가 거래가 없습니다. 거래가 없어서 이 마이너스가 적게 나오는 거지 결국 금액이 적게 떨어졌어가 아닙니다. 부산시가 사실 메리트가 지금 사실 우리가 보면 부산이 제2도시라지만은 우리나라에 산업이 죽어버렸습니다. 산업이 죽었기 때문에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참 좋은 도시인데도 가격이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고 하락할 수 특정 지역 빼고는 가격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산이 이제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지 부산이 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만큼 제가 이때까지 한 이야기대로 부동산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내려갈 거냐? 물론 저는 2020년 12월달 당시 3년까지는 떨어진다 했죠. 그죠? 3년. 그 2021년, 22년, 23년까지는 제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앞으로 2021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5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거의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 버치고 왜냐하면 입주가 또 많습니다. 부산 지역에. 그래서 입주가 많기 때문에 입주 많은 지역에 이제 급매로 나올 때 만약 집을 사실 분은 그때 정도에 한번 관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더 기다려도 사실은 무리가 없는데 내가 현금이 있다면은 집을 살 만한 여력이 돈이 있다면은 사면 되지만 대출을 많이 받고 사는 건 좀 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높은데 또 대출 많이 받고 사면은 또 그 금리만큼의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조심해서 하시고 부동산은 정국가TV에서 또 매매 타이밍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